안녕하세요. 외과의사 닥터의 건강한 이야기입니다. 물어보시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성인 항문 질환에 관련된 것도 많지만 아기들의 항문 질환에 대한 것도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아기들의 항문주의 농양 발생 후 생길 수 있는 항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성인처럼 아기들도 항문주의 농양이 생길 수 있고 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문주의 농양 때문에 2번에서 3번 정도 절개 배농술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양이 생기거나 농양이 있던 자리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물이 나오면 우리 아기의 항문 주변에 치류가 생긴 건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치류 구멍은 정중앙선의 약간 외측에서 발생하거나 2개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지 수술 없이도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 2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 주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고, 소아 항문 치료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술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할지는 상반되는 2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외과의사 선생님들의 경험과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개월까지는 지켜보다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면 그때 수술하는 편입니다. 소아 치료의 경우도 성인처럼 항문 안쪽을 잘 확인해야 하고 항문 및 주변으로 다른 병변이 없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치료나 수술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항문 주변의 치료가 남아있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검사와 소아 마취가 가능한 소아외과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와 어린 아이들은 성인처럼 진료할 수 없습니다. 병원이 무섭고 주변에 낯선 사람들 때문에 놀라서 항문 진찰 중에 때론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항문 관찰 중 보채고 울고 있는 아기의 따뜻한 오줌이 얼굴에 묻는 경험도 있었는데 아기 엄마가 어찌나 미안해하시던지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기들의 항문은 성인과 다릅니다. 항문도 작고 약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부드럽게 확인하고 진찰해야 합니다. 만약 소아 항문을 관찰할 수 있는 진찰 도구가 없다면 거칠고 과도하게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들은 성인과 다르게 지켜보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지 관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고통스럽게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병원에서 항문 진찰 후 아기가 너무 아팠었다는 하소연 같은 글을 남겨주신 아기의 엄마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대장항문 질환의 진심인 청주에 있는 서울아산 항해과 대표원장 오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